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선수들이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누구보다 잘 안단 말이에요. 그 시합에 열심히 했는데도 시합에 나가서 졌을 때.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도 시합에서 지면 그 허무함.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3년 동안의 어떤 그런 정말로 힘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거를 탁 넘고 나니까 내가 또 이제 이렇게 성적도 내고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런 또 경험을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레슬링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늦었죠. 그렇죠. 늦게 시작한 편이죠. 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그렇죠. 예, 혹은 이제 초등학교 때 뭐 씨름이라든지 유도를 한 이제 선수들이 레슬링으로 많이 이렇게 전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축구 좋아하는 남학생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지그시 이제 평범한. 예, 지그시 평범한 이제 남학생이었는데 중학교 때 이제 저희 학교에 그 레슬링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동아리 활동에 레슬링부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냥 뭐 우연치 않게요. 근데 갑자기 막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다 이제 동아리를 신청을 하니까 그때 우연치 않게 거기 레슬링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왜 갑자기 땡겼어요? 저는 그 프로레슬링 프로레슬링인 줄 알고. WWE WWE인가요? 그렇죠. WWE. 네, 그거 저 뭐 언더테이커 좋아해가지고 그건 줄 알고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이제 매트가 있었어요. 레슬링 매트가 있고 그때 그 중학교 코치님 계셨는데 또 멋있으셨어요. 코치님이. 딱 이렇게 딱 몸이 딱 몸도 좋으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그래가지고 멋있다. 그래서 코치님이 뭐 선수들 시켜서 기술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런 또 운동이 있구나 처음 그걸 알게 됐죠. 근데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레슬링 이거 생소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운동하셨던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사리 너 이제 운동선수 해라 이렇게 말은 못 하시고 1년 정도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저도 선뜻 이거를 하기보다도 그냥 이제 노는 식으로 가서 레슬링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이제 이 레슬링 매력에 빠지게 된 거죠. 스며들었구나.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선수를 해야겠다 하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무게가 중학교 때 38kg. 그 정도면 멸치. 완전 멸치였어요. 완전 뼈밖에 없고. 그래서 선생님도 뭐 유망주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를 막 뽑으려고 했던 것보다도 그냥 귀엽고 막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이제 같이 운동하고 재밌게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코치님 그레코로마냥 선수셨어. 또 의외인데? 그래서 저도 그레코로마냥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회장기 우리 그죠? 맞아요. 중학교 2학년 때 회장기 시합 있잖아요. 맞습니다. 회장기 시합에 나가게 된 거예요, 저도. 근데 첫 판에 20초 만에 폴당했어요. 엉치거리. 그냥 지금 기억나. 지금도 기억나. 지금도 기억나. 아니 그때 몸무게가 한 3kg가 이제 나갔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는 막 38kg 나가다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좀 빨카했구나. 근데 39kg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39kg를 체중 감량해서 나간 거야. 4kg를? 4kg를. 그 웨베업에서. 웨베업에서. 그러니까 막 얼마나 힘들어. 그치. 그때는 뭐 빠지지도 않는 몸무게야 그거. 그렇죠. 근데 어떻게 뭐 빼가지고 나갔어. 근데 20초 만에 폴당했네. 그러니까 엄청 속상했어요 그때는. 또. 그쵸.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 다음 시합인가 다다음 시합 때 제가 레슬링 이제 시합 나갔는데 팔이 부러진 거예요. 아이고. 시합 때. 크게. 완전 골절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크게 이제 다치고 나서는 왜 부모님은 근데 저는 지금도 좀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부모였으면은 우리 애가 그렇게 운동하다 크게 다쳤잖아요. 시작하자마자. 그러면은 그만두라고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그쵸. 걱정되는 마음에. 야 이제 1년 됐으니까 그만둬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부모님 그러지진 않으셨고 그냥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해주려고 했던 것 같고 계속 한다고 하면은 그냥 계속 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만둔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다치고 나서도 수술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그냥 그만둬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냥 빨리 이거 나와가지고 또 레슬링 해야지. 예. 그런 생각해서 그냥 그때는 어렸는데 그때는 뭐 깊게 생각할 그 정도의 사고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통 제가 지금 생각했으면 어른의 관점으로 보면은 중학교 2학년에 시합 나갔는데 맨날 첫 판에 지고 세 번째 때는 또 팔이 부러졌네? 그렇지.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다른 길을 그치. 공부를 찾든 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또 중학교 2학년이고 그게 또 이제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또 오래 걸리고 하면 그렇죠. 또 금방 또 중3인데. 네, 그랬는데 무튼 그만두지 않고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내가 힘이 정말 타고난 힘이 없구나. 나는 이거 레슬링 해가지고 뭔가 이게 잘 될 수는 없겠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저희가 그때 실업팀 형들하고 같이 운동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레코로만 형도 있고 자유형도 있어요. 근데 저 자유형은 조금 기술적으로 잘하면 힘이 좀 없어도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야 내 생각엔. 어린 마음에.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왜냐면 그레코로만 형은 조금 상체만 쓰다 맞아요. 보니까 조금 더 강한 근력이 필요한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그치. 자유형도 엄청 근력이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래서 그때 코치님한테 저 자유형 하고 싶다. 이제 다 낳고서는 저 자유형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코치님도 그래? 그러면은 코치님도 제 생각에는 그냥 하고 싶다니까 시켜주고 싶었을 것 같아. 왜냐면 안 한다 그러면 그만둘 것 같고 하니까. 그치. 또, 저 같아도 만약에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그만둔다는 말보다 저 계속 하고 싶은데 종목을 받고 싶다. 그래. 하면 난 되게 이쁠 것 같아. 되게 이뻐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님도 그래 그러면은 자유형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코치님도 실업팀에서 이제 코치님으로 대신 분이어가지고 실력이 되게 뛰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레코로만 형도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도 어쨌든 자유형 선수 출신은 아니다 보니까 그죠. 코치님이 어느 정도는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그 실업팀의 선수한테 저를 이제 좀 맡겨주신 거예요. 얘를 좀 알려줘라. 근데 진짜 지금도 정말 감사한 게 그때 그 실업팀에 있던 그 형님께서 저를 진짜로 완전 맨투맨으로 가르쳐 줬어요. 완전 애제자처럼. 애지자처럼. 그때 코치님도 물론 그 실업팀 선수랑 관계가 좋아서 그게 된 걸 수도 있지만은 그 관장님 같은 경우에 실업팀 선수 하는데 내가 훈련해야 되는데 그치. 누군가를 또 가르쳐 준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왜냐면 나도 이걸로 생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도 운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시간에 신경 쓰기가 어렵죠. 그렇죠. 근데 그 선생님께서는 저를 완전히 이제 애지자로 받아주셔가지고 맨날 훈련 시간 때 되면은 자세부터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시간에. 자기가 훈련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그래도 급성장하게 된 거죠. 근데도 저는 말했듯이 이게 신체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그래서 52kg인가 뛰었어요. 52? 그래도 많이 컸죠. 컸네. 성장했네. 10kg 성장했죠. 쪘네. 그 10kg 쪘어요. 그래도 엄청 말랐어요. 그때 키가 몇이었어요? 그때 키가 그때는 한 165인가? 165?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랑 2학년 때 확 컸어요. 저는 되게 왜소한 체격이죠. 그래서 자유형으로 바꾸고 그렇게 실업팀 형이 직접 가르쳐 줬지만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한 번 이겼어요. 한 번. 한 번. 나 그러니까 중학교 때 총 들어서 한 번인가 두 번 이겼어. 경기에서. 와, 근데 진짜 대단한 게 왜냐면 그렇게 지면 솔직히 좀 재미없잖아요. 시합 나가는 게 난 무서웠어요. 진짜로? 근데도 또 질까봐. 근데도 이렇게 포기를 안 하고.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제 타고난 성향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코치님이라든지 그때 그 저희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그냥 그 포기를 못 하겠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맨날 나가서 이제 지는데도 그냥 묵묵히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나를 또 이제 응원해주고 열심히 지도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실망시키고 싶진 않았던 거지. 정말 근데 좋은 멘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맨날 졌어요, 시합에. 그래서 나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또 첫 판에 져가지고 이번에 그 상실감. 그치.
아, 또 지면 어떡하지? 또 지면 어떡하지? 아, 나도 이겨보고 싶다. 그렇죠. 나도 네. 메달 떠보고 싶다. 그럼요. 힘들 것 같기는 해요. 나도 이제 시합을 나갔는데 네. 다른 친구들은 메달을 메고 나가고 그럼요. 나는 아무것도 메고 가지 않을 때 그 상실감. 아, 그거 속상하지. 그리고 부모님도 그럼. 이번에 우리 아들이 나가가지고 메달 따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 그랬는데 부모님도 그때 한 번도 저한테 아,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냥 묵묵히 지켜봐 주셨어.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제 예를 들어서 너가 이 정도로 성적이 안 나면 그만두고 공부하는 게 어떠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지켜봐 주셨구나. 근데 늦게 코치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저한테는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코치님한테는 걱정을 엄청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가서 성적을 못 내고 이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이 되잖아요, 부모님들은. 아, 물론이죠. 네, 그래서 그런 상담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무튼 저한테는 그런 걸 티내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묵묵히 이렇게 했고 그때 중학교 이제 졸업할 때쯤에 중학교 때 코치님이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초반에는 잘 못했다. 예. 근데 어느 순간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문턱을 넘으니까 그때부터는 다 쉽게 이길 수 있었다.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아, 왜냐면 코치님이 코치님은 엄청 잘하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코치님이 제가 이제 너무 기죽고 상실감에 빠져 있을 것 같으니까 야 괜찮다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그 얘기를 이제 자기도 그랬다고 포장한 걸지도 모르죠. 아, 너무 근데 진짜 네. 너무 감사한 말이네요. 정말 감사한 말이죠. 그래서 저도 아 그래 묵묵히 하다 보면은 코치님도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나도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런 생각에 어쨌든 하루하루 열심히 했어요. 성실히. 네, 성실히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어요. 처음에는. 네네네. 네, 전국대회 나가면은 맨날 첫 판에 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이제 서울시 시합이 있어요. 우리 전국대회가 있고 서울시 시합이 있고 맞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그래도 전국에서 조금 잘하는 친구를 이기게 된 거예요. 오. 네. 그냥 그냥 서울시 대회, 막 서울시 대회. 선발전이 아니라. 네, 그냥 서울시 대회인데 그때 제가 58kg 체급이었고 그 친구는 54kg에서 이제 성적을 전국대회에서 막 메달 따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 체급 올려서 나온 거예요. 네. 아니 뭐 서울시쯤이야. 서울시 대회니까.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한 체급 올려도 그렇죠. 이기겠구나 하는. 근데 저는 그때도 엄청 걱정이었거든요. 얘 메달 꺼냈는데. 메달 꺼냈는데 얘한테 지면 어떡하지? 나보다 낮은 체급이고. 그렇죠. 아 이거는 내가 그냥 쉽게 질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경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이제 이긴 거죠. 그러니까 나도 속에서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전국에서 어쨌든 메달 따는 친구를 내가 이겼으니까 나도 열심히 하면 이제 내 체급에서도 전국에서 메달 딸 수 있겠다. 이런 약간 마음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러고 나서 계속 그때 그 아까 말씀했던 그 실업팀 선생님께서 계속 가르쳐 줬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그래가지고 1학년 때 그 중학교 3학년 때 어쨌든 시작했잖아요. 그쵸. 그게 1년 2년 쌓이니까 이제 저도 몸에 그게 습득이 된 거예요. 된 거구나. 몸에. 된 거예요. 그 기술들이 정말 좋은 기술들이 정말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시합 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자신감도 이제 예전에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맨날 지니까 또 지면 어떡하지 하니까 연습 때는 또 잘해. 연습 때 형님 막 기술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하니까 연습 때는 스파링 할 땐 잘해. 시합만 나가면 자신감이 없었어. 근데 그 친구를 딱 이기고 이제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니까 자신감에다가 그 기술력까지 합쳐지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동메달을 처음 딴 거예요. 전국대회. 제 인생에서 처음 전국대회 동메달.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한 판 이기고 동메달 땄다. 동메달. 그때 동메달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두세 판 이겼어요. 그때. 두세 판 이기고 동메달. 동메달.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치. 의미가 다르지. 의미가 다르죠. 네. 몇 판을 내가 한 번에 시합 나가서 이길 수 있구나. 그때 또 자신감을 또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 동메달 땄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 진짜 세상을 다 가졌다. 아 진짜로? 진짜로.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 그치. 진짜. 그 자랑을 엄청 했어. 나 동메달 땄다. 동메달 땄다. 부모님한테 자랑하고 그 선생님한테도 자랑하고 친구들한테도 엄청 자랑했어. 학교 가가지고. 그러니까 또 내 마음속에는 그 자신감이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또 거죠. 성장했구나. 성장한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전국체전 때 정말로 또 잘한다는 형이 있었어요. 고3에. 이게 뭐였냐면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딱 네.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제 안 박사님이 언급하는 그 선배가 있는데 네. 저는 그 선배가 정말 잘하는 선배로 알고 있었어. 네, 저도 네. 고등학교 때.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 형을 이길 수 있는 애가 있대. 저희 또래. 네. 저는 솔직히 말 들었고 그 형을 이긴다고 우리 또래 중에 누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안 박사님이라는 거야. 근데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 애야. 그렇지, 그렇지. 들어본 적이 없는 애야. 근데 시합을 봤는데 이기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몇 학년 때부터 금메달 땄죠? 저는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거의 금메달을 이제 놓친 적이 없는 정말 그러니까 유망한 선수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는 선수였어요. 솔직히 그때 객관적으로 보면 맞아요. 저도 진짜 몰랐어요. 몰랐어.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형을 딱 이기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저도 제 이름을 조금 알리게 되는 거죠. 맞아요. 누가 누굴 이겼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누가 누굴 걔가 누구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제 경기도 좀 관심 있게 보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 때 동메달은 땄어요. 그 형을 이기고. 그렇지만 금메달은 못 땄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체육대학교 가려면은 전국대회 금메달을 따야 돼. 고3 때. 그래서 저는 또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물론 내가 이제 동메달 따가지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하지만은 결국에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려면 전국대회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금메달을 따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전국대회. 그러면 고3 때 내가 과연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라는 또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 거죠. 진짜로 그 불안감 때문에 더 열심히 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합이 이제 열리게 된 거죠. 첫 회장기. 네. 그 시합이 제일 중요하다. 맞아요. 네, 저희 고등학교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으로 제가 약하니까 그런 걸 엄청 보완을 많이 해줬어요. 네, 새벽이라든지 웨이트 트레이닝, 근지구력, 근력 이런 거. 제가 엄청 약하니까 그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뭐 턱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시켜주면서 그런 쪽으로 계속 키워주셨고 기술은 이제 제가 그 멘토 선생님한테 배웠던 거를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더 자기 걸로 만드는. 더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네. 근데 여기서 고3 때 이제 한 번도 못 이긴 선수가 있었어요. 누군지 알아요. 중학교 때도 그 선수한테 맨날 졌었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전까지는 제가 먼저 이제 한 체급을 올렸었고 그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보다 아래 체급에서 거기서 이제 우승을 했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선수가 있고 그 위에 제가 있고 그 위에 이 박사님이 있었던 거죠. 체급으로 따지면. 그쵸. 네. 그러다가 이제 고3이 됐는데 이 박사님은 그 체급 그대로 있고 저도 그대로 있고 근데 이 선수가 58kg. 올린 거죠. 그치. 네. 맞아요. 그래서 대진표를 봤는데 이 선수가 이제 이 체급으로 온 거예요. 제가 있는 체급으로. 63으로. 그렇죠. 63kg로. 그래서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그것도 동메달을 놓고서 그 선수랑 경기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회장기 때 금메달을 따야지 한국체대에 갈 수 있고. 되죠. 예. 아니 은메달, 동메달이라도 따야 어디 대학을 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내가 그 선수한테 동메달 놓고 져버리면 나는 그냥 이제 레슬링 인생은 대학은 어렵다. 라는 판단이 이제 든 거죠. 그쵸. 왜냐면 그때 이제 막 이제 이름을 알렸는데 그렇죠. 딱 그때 만약에 시합을 뛰었는데 또 만약에 메달권에 이름이 없으면 또 다시 잊혀지거든. 그럼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그런 선수를 스카우트 하진 않아요. 고3 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은 제가 그 선수를 이기고 이제 그때 처음 금메달을 따게 된 거죠. 예. 야. 그때 첫 금메달을 땄잖아. 제 레슬링 인생에서 첫 금메달을 그때 딴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요? 당장 가다가 죽어도 상관없다.
진짜로. 진짜로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행복했죠. 그러니까 여태껏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랬던 것들이 막 지나가고 이게 꿈인지 이게 진짜 뭐 현실인지 그 정도로 그때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어떤 결정이 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 좀 아직도 불안한 그런 감은 있었지만 그 다음 시합 또 있으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거의 회장기랑 문체부 딱 이 두 개 네. 정도 보니까. 있었지만 그때 제가 어쨌든 느꼈던 딱 감정은 아 노력하면 되는구나. 맞아요. 그거를 제가 그때 정말로 딱 피부로 느꼈던 것 같아요. 노력하면은 어쨌든 다 돌아온다. 사실 노력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있죠. 네,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노력을 일단은 해봐야 내가 후회는 없다. 그치. 네, 후회는 없다. 그거를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게 제 어떤 인생의 또 하나의 그 철학이에요, 철학. 그래서 저도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노력으로는 진짜 어디까지는 있겠지만은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쉬움은 있겠어. 아쉬움은 남지만 후회는 없단 말이죠. 아, 그렇죠. 맞아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지금 이건 또 선수들이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누구보다 잘 안단 말이에요. 그 시합에 열심히 했는데도 시합에 나가서 졌을 때.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도 시합에서 지면 그 허무함. 그리고, 아, 너무 이거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종목이구나.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구나. 하지만, 꾸준히 하고 묵묵히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선 정도를 딱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레슬링에 눈 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이제 깨달음을 딱 얻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3년 동안의 어떤 그런 정말로 힘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거를 탁 넘고 나니까 내가 또 이제 이렇게 성적도 내고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런 또 경험을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렇죠. 내가 노력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최대한 진짜 내가 노력하고 해봐야 진짜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알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뭔가 빨리 그 변화가 없을 시 뭔가 나는 아닌가? 네. 이런 생각들. 맞습니다. 이 영상을 우리 생활체육 레슬링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꿈나무 학생들이 많이 보게 된다면은 제 경험을 듣고 많은 용기라든지 또 이런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